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19 재보선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있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서구울 선거가 다자구도 대결 속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대회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급제동을 하면서 3살배기 남자아이가 머리를 다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보육교사가 안고 있었고 보육교사는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여수 오동도가 일부 관광객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이 4.29 보궐선거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오늘 광주에 온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 최고위원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2의 이정현을 자처하는 정승 후보를 띄우기 위해 원조 이정현 의원도 힘을 보탰습니다. 먼저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의 텃밭이자 심장인 광주 전남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광주 시민이 그동안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바람과 변화를 원하고 있다며 광주 발전과 야당의 변화를 위해 정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정 후보가 당선되면 한성남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해 이정현 최고위원과 함께 광주 전남 발전을 이끌 쌍두마차로 만들고 당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광주는 1985년을 끝으로 30년 동안 한 당에만 사랑과 표를 몰아줬다며 한쪽 날개가 없는 새가 제대로 날 수 있겠냐며 지역과 정치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뭔가 달라져야 되고 변화돼야 되겠다고 싶거든. 1년짜리 이번 보궐선거에서 한번 회초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결의대회는 김 대표와 이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사무총장과 의원 등 중앙당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지역선거에 대한 새누리당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당이 이렇게 나오면 야당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광주에서 모처럼 여야 후보 간의 대결이 볼만해졌고 만만치 않은 무소속 후보도 있어서 유권자들이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광주를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텃밭인 광주에서 판세가 어렵게 돌아갈 경우 다른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광주 시민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를 좌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초반 판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아래 오늘 30일에도 광주에서 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갖는 등 조영택 후보 띄우기와 민심 잡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거대 양당 구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표심을 자극하며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서구에서 2차례 시의원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야당 선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도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김대중 인권평화대학교 설립 등을 공약으로 거는 등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무소속 조남일 후보는 옛 통합진보당 조직력을 무기로 종북몰이 세력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제 99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유대회와 관련해서 아쉬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그동안 공들였던 남북 단일팀 구성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이 무산됐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남북한 모두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전제하지 않고 엔트리를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도 남북 단일팀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는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엔트리로 유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이 통보한 선수단 규모는 기계체조와 리듬체조, 탁구 등 6개 개인 종목과 여자축구와 핸드볼 등 단체 종목 2개에 선수 75명과 임원 33명 등 총 108명입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조추첨이 이루어지는 오는 4월 12일까지는 상징적으로 한두 팀이라도 단일화에 성공할 희망이 있지 않냐며 무상 결정을 공식화하길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와 남북선수단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남북 단일팀 구성이 어려워 대회 흥행에는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북한 응원단 유치와 판문점 성화 봉송에는 좀 더 희망이 있다고 보고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단일팀 무산에 이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북한 응원단이 참석하지 못한 사례에 비춰볼 때 응원단 유치나 성화 봉송 등 남은 흥행 카드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3살 배기 아이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급제동 때문에 빚어진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던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단지 내 중앙선을 넘어가다 갑자기 멈춰섭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승용차를 보고 급제동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안에 타고 있던 3살 나무군이 차량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16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직전 나구는 보육교사 어모 씨가 안고 있었는데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는 바람에 함께 넘어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안전벨트 정확히 맸고 오는데 그 승용차장에 우리 친구가 계속 붙었나 봐요. 중간에서 붙이고 그래서 저희 온이 가까우니까 다 도착을 했고 가까우니까 그 친구를 안아서 먼저 내려보자 하는 그 마음에. 통학버스 운전자인 63살 윤모 씨는 평소에도 역주행을 해오다가 사고를 불렀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도로에 이렇게 큰 교통시설물이 설치돼 있어 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주로 이쪽 방향으로 역주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전부터 그 운전자가 그 도로가 좀 비좁아가지고 그 큰 차량이 한 번에 핸들을 꺾을 수 없다고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일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법조항을 검토하는 한편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윤 씨를 입건하고 보육교사의 과실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월 기아차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알선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모 지역위원회 간부이자 광주시 시민감사관인 A씨는 2008년에도 취업 사기로 처벌을 받았으며 광주시청 취업을 대가로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 청년 인턴 합격자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대학 출신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거래소가 최근 발표한 청년 인턴 채용시험 2차 합격자 30명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대학 출신은 14명으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지방 이전 이후 이 지역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3년 동안 10% 안팎이었던 합격자 비율이 47%로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게는 하루 2만 명이 방문하는 여수 오동도가 일부 관광객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수시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연 훼손의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조각 칼로 파낸 듯 나무에 또렷하게 새겨진 글자들. 단순한 이름부터 프로포즈 문구까지 그 내용도 다양합니다. 한글은 물론 한자에 영문 이니셜도 눈에 띕니다. 난도질을 당하다시피 한 나무는 보기에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모두 오동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남긴 부끄러운 흔적들입니다. 이 깊게 패인 낙서들을 가리기 위해 나무 표면을 긁어내고 이렇게 진흙을 발랐지만 미관상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인데 개인적인 걸 남기고 싶어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자연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좀. 인터넷상에 올라온 여행 후기에도 이 같은 몰지각한 행태를 꼬집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수 오동도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건 47년 전인 지난 1968년. 하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나무 훼손으로 적발된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동도를 관리하고 있는 여수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 흔한 경고 표지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CCTV를 더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는 걸 없게끔 단속을 하랍니다. 부족한 시민의식과 관리 감독기관의 무관심 속에 190여 종의 희귀수목이 자라고 있는 오동도 자연림의 신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신대지구 조성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어제 중흥건설 본사와 계열사, 회사 대표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섬에 따라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다음 달까지 중흥건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의 평균 재산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해 선거 비용 등의 영향으로 4,700만 원이 줄어든 7억 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6,500만 원이 감소한 15억 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28명의 평균 재산은 6억 4천만 원, 전남 지역 84명은 9억 3천만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직 속의 제6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임양순 위원장을 비롯해 새로 선임된 15명의 위원들은 오는 2017년까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기본 방향과 종합계획 수립, 인력 양성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 중에는 아시아적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캄보디아 출신의 삼양삼 씨와 호주 출신의 사라 가드너 씨 등 2명의 외국 전문가가 재위촉됐습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3년 안에 자동차 관련 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늘 심의 의결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2017년까지 자동차 관련 기업 30개를 육성하고 수소차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할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안에 3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식목철을 맞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시청 앞 야외 음악당에서 조경수협회와 푸른광주 21협회 등과 함께 시민 1,500여 명에게 감나무와 매화, 조팝나무 등 7,500주의 나무를 나눠주며 푸르고 맑은 광주를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천안함 사건 5주년을 맞아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 및 안보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천안함 참상과 상흔을 담은 사진 전시회가 마련됐고 천안함 희생장병과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한 애도와 추모 헌시 낭송 등이 이어졌습니다. 전남 지역 농협 조합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업인 실익 증대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축협조합장 150여 명은 오늘 농협 전남본부가 마련한 한마음대회에 참가해 조합원과 농업, 농촌을 위한 농협으로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내용의 조합장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광주시 북구 오치동안 사거리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말기암 환자 75살 정모 씨를 이송하던 무능 119 안전센터 구급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